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연수 때 설명드렸던 저희 학급의 대시보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실습할 수 있는 영상 제작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선생님들의 학급이나 학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학급의 데이터이들이고요. 학습, 그래서 저희는 학습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먼저 스스로 내가 수업 시간이 끝나고 자기 학습과 자기 학습 노력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학교가 마무리될 때 6교 시점에 오늘의 나의 감정 점수와 사회적 기술 점수를 학생들이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들의 이 개인 평가만으로는 도움이 조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교사의 평가를 기록합니다. 또 교사의 평가를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팀즈, 저희 반은 이제 학급 팀즈를 쓰는데요.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루브릭을 만들어서 루브릭에 맞춰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행합니다. 발표용 과제다 하면은 클릭을 해주면은 과제 핵심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발표 자료가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대신 점수의 비중은 다르게 해줍니다. 점수의 다름을 과제 핵심 내용이 80%, 발표 자료가 20%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거나 퀴즈 형태로 학습 마무리할 때 마무리 평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교사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술은 좀 어쩔 수 없이 평가하고 있고, 또 저는 학생들의 그 하루하루의 지적 횟수가 교사한테 받는 이런 지적 횟수가 또 학생들의 학습이나 감정이나 이런 사회적 기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지적 횟수도 요번에 좀 검색을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파워앱스라는 도구를 만든 건데 비교적 쉽게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그런 전문 코딩 기술 없이 로우 코딩이라고 해서 좀 간단하게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이제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서 대시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별, 학습 비교, 학습 상관계수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노력 높게 한 사람들이 이 교사 평가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습 이런 거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만의 감정, 분포도 이런 것들도 함께 지금 기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시보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께 저희가 요 파일 4개를 제공해 드렸는데, 그래도 요거는 저희가 학습자 명단은 가상의 인물로 바꾸긴 했는데, 이 데이터들은 어쨌든 좀 저희 반의 학생들 데이터이다 보니까 이 자료는, 이 파일들은 좀 다른 곳에 공유는 좀 하지 말아 주시고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실습하실 때만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요즘 이런 개인정보가 조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파워 BI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파워 BI를 시작을 하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죠. 자, 그러면 엑셀 통합 문서로 불러오겠습니다. 물론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런 저장 공간, 온라인 저장 공간에다가도 연결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엑셀 문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파워 엑셀 도구를 아직 쓰시기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맞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저희 설문지잖아요. 구글 설문지. 구글 설문지로 다른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런 파일에다가 계속 이어붙이기를 하면은 기존에 했던 만들었던 데다 데이터만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자료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문서를 한번 불러올게요. 네, 그럼 이 대시보드에서 먼저 학생 명단 집어넣을게요. 학생 명단을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학생 명단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모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추가가 될 거고요. 네, 데이터가 추가가 됐으면은 두 번째로는 또 엑셀 통합 문서 눌러줘서 학습 현황 불러올게요. 학습 현황도 동일하게 학습 데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로드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엑셀 통합 문서 또 한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감정 데이터 불러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수 때는 좀 어려운 전처리 과정을 조금 거쳤죠. 근데 이 전처리 과정이 이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해서 하나의 데이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하나의 엑셀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다 보관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과 관련된 거,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거, 이렇게 각 속성별로 데이터들을 쪼개고 이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걸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내드린 자료는 전처리 과정과 데이터 모델링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시각화 분석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바꿔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테이블 보기 눌러주시고요. 또 이거는 영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속도를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잠시 멈추고 따라해 보시고 다시 재생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감정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앞에는 학생들의 이제 학번이에요. 원래는 초등학교는 학번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계정 번호인데, 저 뒤에 있는 그 도메인 주소는 다 지우고 앞에 부분만 남겨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학생 명단을 보시면 아이디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변경해 줄게요. 요 열 이름이 똑같아야 나중에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숫자로 되어져 있어요. 정수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앞에 이러한 우리 엑셀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합계 표시, 이런 건 뭐냐면 숫자일 경우에 이런 표시가 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아이디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분류해주는 번호입니다. 예를 들면 자 241225, 이 숫자는 우리가 241225 이렇게 읽기도 하고 24만 1225라고 읽기도 합니다. 즉 숫자이긴 하지만 어쩔 때는 숫자로 쓰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생년월일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상황에 따라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한테는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항상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뒤쪽에 입력 일자가 너무 기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 입력 일자 선택해 주시면 여기 쪽에 이렇게 서식이라고 나오고 데이터 형식은 날짜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서식을 우리가 쓰는 형식으로 저는 두 자리 연도, 월, 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조금 간편하게 줄어들죠. 자, 그럼 감정 데이터는 끝났으면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눌러주셔서 동일하게 아이디,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자, 감정 데이터 가서 번호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수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번호도 정수가 아니죠. 1번 학생과 2번 학생을 더하면 3번 학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로 해주세요. 또 원래는 여기 번호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그냥 그대로 살려주겠습니다. 원래는 없어도 됩니다. 그럼 삭제할까요? 네. 그러면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할게요. 삭제하는 이유는 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 입력 일자 변경해 줬고요. 동일하게 사회적 기술 가셔서 아이디 텍스트 번호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입력 일자는
동일하게 두 자리로 바꿔줄게요. 네, 됐고요. 그다음에 학생 명단 가셔서 학생 명단은 아이디지만 정수로 되어져 있는 거 텍스트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미 여기 번호가 있죠. 이미 여기 학생 정보가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굳이 번호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번호를 텍스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데이터에 가서 제목은 아이디로 변경해 주시고 형태는 텍스트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번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할 거고요. 입력 일자는 000000 네. 두 자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들 형식을 맞춰줬고요. 자, 모델 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자, 모델 보기로 가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원래는 얘가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는데 아까 보시면 우리 아이디가 제목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얘네들이 같은 정보라는 걸 인식을 못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추측이 되는 학생 명단을 가운데 주시고 자, 아이디에서 아이디 이렇게 끌어와 줄게요. 그럼 아이디 됐죠? 자, 필터는 모두 방향으로 해줍니다. 동일하게 감정 데이터도 아이디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아이디로 이동해 주시고요. 아이디와 아이디인지 확인해 주시고 필터 방향 모두로 해주세요. 동일하게 사회적 기술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 각 테이블들이 아이디라고 하는 연결된 정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과 별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1은 여기에는 아이디가 하나씩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는 아이디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 하나인 곳에서 이 여러 개인 곳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가 가장 핵심,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핵심 열이 될 것이고 이 열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까지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시각화 그래프를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막대 그래프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막대 그래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는 키 크기를 이렇게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과목별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과목을 X축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사 학습 이해를 Y축으로, 자기 학습도 Y축으로, 학습 노력도도 Y축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바뀌죠. 그러니까 그 대신 보니까 엄청 숫자가 높죠? 합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클릭해 주시면 Y축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클릭하고 요 아래로 내려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평균 눌러주시고요. 또 눌러서 평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눌러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지금 용어들이 막 이상하게 되어져 있죠. 얘를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용어로 바꿔줄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꿔주냐면요.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는 교사평가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기평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 노력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 바뀌죠. 근데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연수 때 선생님들 옆쪽에 왜 서식 버튼이 없다고 했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컴퓨터가 윈도우 11이다 보니까 윈도우 10이랑 이게 다를 거라고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니까 위쪽에 있었네요. 서식은 위쪽에 있습니다. 네.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버전이 다를 거라는 걸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식 버튼은 위쪽에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서식을 좀 꾸며봐야 되겠죠? 그러면 서식 버튼 눌러주셔서 먼저 가장 얘가 또 약간 좀 달라요. 지금 시각적 개체에 해당되는 건 축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 거고요. 자, 일반은 기본적으로 제목 효과입니다. 자, 일반에 가셔서 제목 여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텍스트는 과목별 평균 점수 이렇게 이름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글꼴은 두꺼운 글씨와 굵게
크기는 한 20 정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황색을 좋아하거든요. 주황색과 글자는 흰색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자, 그 제목은 끝났으면 다시 이를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제가 또 약간 또 방향이 달라가지고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일반이 아니라 시각적 개체로 가신 다음에 눈끈선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눈끈선 눌러주신 다음에 자, 선 스타일을 이게 여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도 이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좀 찾아야 되겠어요. 얘 테두리를 조금 지어줄 거거든요. 자, 이게 네, 여기 있네요. 자, 시각적 일반에 가셔서 시각적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실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기를 해주신 다음에 둥근 모서리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눌러보시면 옆에 외곽선 생기는 거 보이시죠? 두께. 근데 요거를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효과에 가서 시각적 테두리에 가서 둥근 모서리를 한 1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둥글게 되신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효과에 가셔서 시각적 테두리를 너비를 조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정도로 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지정됐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시각적 개체에서 Y축 눌러주시고요. 자,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으로 두겠습니다. 제가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거든요. 그래서 0과 10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제목을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제목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그냥 저는 평균 점수 이렇게 해줄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Y축은 가져두고요.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점수 나오죠. 자, 데이터 레이블 눌러주시면 위치도 바꿀 수 있거든요. 안쪽 끝에, 바깥쪽 끝에, 그리고 안쪽 가운데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깥쪽 끝에 두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네, 기본적인 효과 넣을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각적 개체에 가셔서 눈끈선 가볼게요. 잠시만요. 이것도 좀 바뀌어가지고 좀 찾아야겠네요. 추세선 정보를 찾을 건데 저도 하도 이게 계속 맨날 바뀌어가지고 찾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계속 쓸데없이 형식을 계속 바꿔서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이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평균선, 뭐 아니면 내가 지정한 선, 숫자의 선, 또는 뭐 나중에 이런 그래프 말고 뭐 꺾은 선 그래프라든지 분산형 차트에 가면은 그 데이터들의 뭐 추세, 선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거든요. 자, 그게 돋보기 표시에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고요. 평균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평균선을 넣고 선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에 평균 점수를 넣을 거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 평가 점수로 평균선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사회가 이 평균 점수보다 조금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나머지는 비교적 다 평균 점수에 맞거나 높은데 사회가 좀 그렇네요. 사회가 학기 말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교사 수업을 위주로 하고 평가는 그 하이러닝으로 했거든요. 하이러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안 배운 내용도 좀 나오고 좀 그 하이러닝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까지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요 막대 그래프는 완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먼저 일단 배치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슬라이서를 추가할 거예요. 자, 슬라이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슬라이서를 눌러주신 다음에 자, 크기 조금 줄여주실 거고요. 자, 슬라이서에는 먼저 학생 이름으로 찾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요.
서식에 가신 다음에 슬라이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슬라이서 설정 눌러주셔서 드롭다운 형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드롭다운 하실 수 있어요. 자, 크기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 이제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막대 그래프 눌러주시고 여기에 있는 서식 복사 눌러주신 다음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서식으로 가셔서 슬라이서 머리글을 꺼주실 거고요. 일반에 가신 다음에 제목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눌러서 아래 텍스트에다가 학생 이름이라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좀 글자가 좀 작죠? 자, 이건 어디에 있냐면 시각적 개체 눌러주시고요. 값 눌러주신 다음에 크기는 한 17 정도로 키워볼까요? 그럼 그 글씨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게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요거는 저는 그냥 일단 그대로 줄 건데 만약 선생님들이 원하신다면 점점점 눌러서 축정렬 해주신 다음에 과목으로 축정렬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오름차순으로 하면 과목의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슬라이서는 하나 더 쓸 거예요. 자, 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C 해주세요. 파워 BI의 좋은 점이 시각화 그래픽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자, 얘는 뭘로 해야 되냐면 기간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필드에 보면 이름 되어져 있는데 이름을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이니까 학습 데이터 입력 일자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드롭다운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드롭다운보다 다른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먼저 제목 가서 여기는 기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각적 개체를 가주신 다음에 슬라이서 설정 가셔서 사이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력된 데이터들이 있는 날짜는 이렇게 색깔 표시가 되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정보를 확인하겠다 할 때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도 있고요. 이전, 이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이로 할 거고요. 자, 기간 이렇게 집어넣고요. 얘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 아래로 좀 내려보면은 이런 거 뜨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막대를 좀 줄이고요. 이름도 좀 키우겠습니다. 키울게요. 자, 이거는 요거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어요. 드래그로 날짜 변경하실 수 있고 요거에 맞춰서 지금 데이터들이 바뀌시는 거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우리 카드 형태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카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하나씩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자, 카드가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1, 2, 3이라고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카드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드가 나오고요. 자, 얘를 저는 여기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식 복사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는 뭘 넣을 거냐면 교사평가의 평균을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교사 학습 이해를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얘를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식에 들어가셔서 범주 레이블을 꺼주시고요. 일반에 가셔서 제목은 교사평가 평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수가 바뀌시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여기는 교사평가가 아니라 자기평가 넣을게요. 동일하게 합계가 아니라 평가로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제목은 자기평가 평균으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자, 얘는 동일하게 자기평가가 아니라 여기는 노력도 평가죠. 자기 노력도 평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학습 노력도를 이렇게 넣어주고 평균으로 바꿔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조금 허무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텍스트 글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라고 있으시죠? 텍스트 상자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하늘초등학교 6학년 2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글씨 넣을 수 있고요. 자, 선택해 주신 다음에 크기 키우실 수 있고 가운데 정렬도 가능합니다. 굵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는 좀 그림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림도 넣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림은 어디서 넣냐면 삽입에 가셔서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 메뉴에 삽입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눌러주시면 원하는 이미지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 제가 이거 넣을게요. 사진이 넣을 게 없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대시보드 첫 메인 화면이 꾸며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페이지는 학습 현황이니까 학습 현황 이렇게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별로 또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자, 페이지 추가해 주시고요. 학생 이름과 기간 그리고 과목별 평균 이 3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동시 선택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십니다. 자, 이거는 동기화 안 해주시면 돼요. 얘네들 두면은 그대로 두고요. 얘만 바꿔줄 건데, 자, 이제 얘는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X축만 과목이 아니라 학생 명단에 있는 성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별로 이렇게 나오죠. 그때도 보여드렸다시피 여학생들은 자기 평가가 좀 더 낮고 자기의 성취도에 비해서 남자들은 자기 평가가 교사 평가에 비해 높게 나온다라는 걸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스스로에게 조금 더 후하다라는 걸 데이터를 보면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클릭해 주시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름 제목 바꿔줘야 되겠죠? 일반에 가셔서 제목은 성별 평균 점수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만 그 모델링 과정만 그렇지 나머지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학습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그러면은 더블 클릭하셔서 성별 성취도 평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는 학습 비교 그래서 교사와 자기 평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동일하게 3개 선택도 해주셔서 컨트롤 V 눌러주십니다. 동기화 안함 해주시고요. 자, 성별 선택해 주시고 어떤 그래프를 쓸 거냐면 자,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각화 차트를 누르면 시각화 차트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요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그래프를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역형 차트라고 있는데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먼저 X축은 과목별로 할 거예요. 그래서 X축은 과목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교사랑 자기평가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평가와 자기학습, 그래서 학습 노력도는 X자 눌러서 빼줄게요. 자, 그리고 또 이름이 이상하죠? 선택하셔서 교사평가, 두 번째 자기평가 이름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과목별로 현재 분포도 차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어는 누군가가 지금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을 지금 국어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국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과학은 교사가 더 높고 사회는 학생들 평가가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색깔이 조금 비슷하니까 좀 구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서식에 들어가서 내용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 들어가 주시고요. 먼저 1반에 가셔서 제목 바꿔줘야 되겠죠. 얘는 과목별 학습 비교 통계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시각적 개체에 가주시고요. 자, 선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계열이다 라고 있는데 먼저 교사평가 눌러줄게요. 교사평가의 선색을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자, 아래 보면 색이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색이 지금 요새로 되어져 있죠? 얘를 약간 반대되는 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확실하게 반대되는 색이 뭘까요? 이런 쪽으로 하면 나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더 낫겠네요. 그죠? 빨간색 계열로. 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바뀌고 아래쪽도 색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그리고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줄 거고요. 크기를 줄여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또 뭘 할 거냐면 원그래프를 넣어서 비중적으로는 교사평가, 자기평가가 현재 어떤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원형 차트 있죠? 원형 차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지금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범례를 X자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교사평가와 자기평가가 딱 나오죠. 지금 보면은 그래도 평균을 냈더니 거의 교사평가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사평가와 자기평가가 거의 고르게 퍼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비교적 학생들이 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좀 전체적으로 잘 넣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 얘도 이런 서식에 가셔서 세부 정보 레이블을 보시면 레이블 내용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범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또 범주와 퍼센트 값을 자기평가가 49%, 교사평가가 대략 50.23%다 이렇게 나와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범주 총 퍼센트로 하는 게 좀 더 구분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학습과 상관계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택 동일하게 3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C 해주십니다. 페이지 눌러주시고요. 노력과 학습의 상관계수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V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화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학습 현황에 가셔서 카드 하나 복사해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주셔서 카드 여점 이쪽에다가 일단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2개 쓸 거거든요. 그래서 2개. 지금 컨트롤 C 2개를 일단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얘는 이렇게 쭉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뭘 쓸 거냐면요. 분산형 차트를 쓸 거예요. 자, 분산형 차트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막 찍혀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 이제 설정해 주시는 게 조금 중요한데 저는 뭐를 할 거냐면 교사평가가 학습 노력에 대비해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를 찾을 거예요. 그럼 먼저 저는 교사평가를 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교사 학습 이해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X축은 자기 학습, 자기 노력도에 비한 평가 점수를 볼 거니까 학습 노력도를 X축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Y축에다가는 한 번 더 교사 학습 평가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아래로 가는 거 누르셔서 자, X축에서 눌러주셔서 평균, Y축도 눌러주셔서 평균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는 걸 이렇게 이쪽에 분포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 학습 노력도는 한 명 있었네요. 학습 노력도가 4인 학생. 그 외에는 대부분이 높은 데다가 학습 노력도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앞쪽에 좀 많이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과목별로도 좀 보고 싶다 하실 때는요, 범례에다가 과목을 이렇게 넣어주면 과목별 색깔로도 싹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여기 평균 점수, 학습 노력도 이렇게 잘 나와져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상수선이 지금 우리가 아까 평균선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얘를 서식표 선 눌러주신 다음에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선이 어디 있는지. 죄송합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게 평균선 여기 있네요. 자, 평균선을 삭제할 겁니다. 자, 그쵸? 추세선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누르면 현재 이 그래프들이 추세선이 약간 이런 흐름으로 보인다라는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동으로. 그쵸? 자, 이렇게 됐고요. 제목을 안 바꿨네요. 서식에 가서 일반 제목에 가주신 다음에 노력 대비 학습 점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선생님들이 좀 맞는 용어로 잘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름을 눌러보면은 학생 이름별로도 나와요. 지금 강준수는 보니까 뭔가 추세선이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고, 김다원 학생, 김수원 학생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는 먼저 뭘 넣을 거냐면은 교사평가랑 자기평가를 한번 넣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한번 빼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위에 보면은 빠른 측정 값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비아이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산식을 우리가 자동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계산식 선택을 눌러볼 거고요. 범주별 차이를 한번 볼까요? 범주별 차이를 눌러주시고요. 자, 기준값. 저는 기준값은 교사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평가 대비 요 값은 어떠한 보이는 거에서 학생의 자기평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얘는 눌러서 평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계산을 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다른 항목을 눌러주시면 방금 게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금 입력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계산기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 계산기 표시를 필드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7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주별 차이 계산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눌러줘야겠죠. 제목을 죄송합니다. 그리고 카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서식 가셔서 일반 제목 가서 교사평가 대비 자기평가 차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는 상관계수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상관계수도 계산이 되거든요. 동일하게 학습 데이터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빠른 측정값 눌러주십니다. 자, 그럼 또 이런 계산식 나오죠. 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가보면은 상관계수 있어요. 자, 상관계수 해주시고요. 저는 학생들 교사학습평가도니까 범주에다가는 교사학습평가, 측정값에다가는 학습 노력도, 그리고 다시 측정값에다가는 교사학습평가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모두 다 평균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눌러주면은 또 동일하게 이러한 계산식을 했다라는 게 나와요. 또 학습 데이터 아래에는 아무 항목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네요. 상관관계라고 해서 여기 있죠. 이
계산기 표시 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얘를 이렇게 필드에다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얘 누른 상태에서 잠시만요. 지금 계산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계산이 좀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상관계수 눌러주시고, 이 범주를 좀 과목으로 한번 빼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과목으로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열 눌러주시고, 방금 계산한 거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영상 한번 끊고 이 부분 제가 해결하고 다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